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날 좀 바이오 34번째 시간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멀리 스웨덴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됩니다. 저도 어릴 적 꿈이 노벨상 받는 거였는데요.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노벨상은 생리의학상, 물리, 화학, 문학, 평화상 이런 순서로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는 의학상에 모두 3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이 2명이고요. 영국 사람이 1명인데요. 미국은 이래서 100번째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영국은 30번째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3분은 우리 세포들이 어떻게 산소의 농도를 감지하고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밝힌 분들인데요. 산소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제일 처음 받은 분은 오토 와버그라는 분인데 1931년도에 우리 세포가 에너지, 그러니까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또 1938년도에 헤이만이라는 분은 우리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숨을 빨리 쉬게 된다. 그때 이 경동맥에 있는 경동맥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서 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80년 만에 우리 세포가 산소 농도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또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수상자는 윌리엄 케일린 주니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 종양내과 교수인데요. 포니펠 린다우 병이라고 좀 굉장히 희귀병을 연구하시던 분입니다.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를 보시는 분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연구도 같이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상자는 피터 패클리프라고 옥스포드 신장내과 교수입니다. 역시 의사고요. 이분은 이제 신장이 망가진 환자분들이 빈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빈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됐고, 마지막 수상자 그렉 서멘자라는 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전학 교수인데요. 워낙 소아과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전학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산소 농도가 높다 낮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기 미국의 덴버라는 곳에 가면 거의 공항이 해발 30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 머리도 좀 띵하고 숨도 좀 가쁘고 그렇습니다. 그 덴버 사는 사람들의 피 검사를 해보면요. 피 속에 적혈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산소 농도가 낮으니까 산소로 운반하는 그 적혈구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 살면 적혈구가 많아지는데 그때 에리스로포이에틴 EPO라는 그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1900년대 초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적혈구 생산 자극 호르몬 에리스로포이에틴, 줄여서 EPO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의 수상자 중에서 신장내과 의사가 그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렛클리프거든요. 그 렛클리프가 환자들을 보니까 빈혈 환자가 많은 겁니다. 신장이 망가져 있으면 EPO가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빈혈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환자들은 뭐 철분제제나 뭐 이런 걸로는 치료가 안 되고요. EPO 주사를 맞아야 이제 빈혈이 없어집니다. 이 렛클리프 교수는 어떻게 이 EPO를 생산하는 세포가 산소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지?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쭉 연구를 하다가 히프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 히프라는 거는 세포 주변에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전혀 나오지가 않다가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지면 히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프가 많아지면 이게 세포에 어떤 신호를 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다. 이런 걸 밝혀낸 거고요. 또 아까 그 친구 아들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그 서멘자라는 분은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만드는 세포 말고 다른 세포, 특히 암세포들도 이 히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들도 주변에 산소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이 히프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모두 한 300가지 정도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히프가 많이 나오는 암세포들은 우리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이런 거에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래클리프하고 서멘자는 이 히프 연구로 이번에 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소 농도가 높으면 히프가 적고 산소 농도가 낮으면 히프가 많아지는데, 히프가 많아지면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걸 밝힌 분이고요. 그 첫 번째 수상자인 케일린 교수는 그럼 어떤 거를 알게 됐을까요? 이 케일린 교수는 포니펠 린다우 병이라는 특이한 유전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포니펠 린다우 신드롬은 이 VHL 유전자가 망가져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이때 생기는 암들을 보니까 이 히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VHL 유전자하고 히프가 서로 연관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의심을 하고 쭉 연구를 했고요. 세포가 산소가 높고 낮고 이런 거를 센스하는데 이 VHL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다 보면 그 안쪽에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산소 농도가 낮은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런 암세포들은 굉장히 독한 암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도 잘 듣지가 않고 또 항암 치료에도 잘 듣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제 히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암 치료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에. 그래서 이 히프를 어떻게 조절해서 암세포가 치료가 잘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연구센터에서도 박사님 한 분이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인데요.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은 다 혈관이 막히면서 세포들이 그 산소가 뚝 떨어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아주 극심한 저산소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정상세포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거를 잘 견디게 해주는, 그러니까 히프를 이때는 이용해야겠죠. 히프를 이용해서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도 지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빈혈. 지금은 이제 EPO, 그러니까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이 히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에 대한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 노벨상은 보통 그 점심 먹기 전에 아침 한 11시 반 정도에 수상자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침 11시쯤에 수상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알려준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스웨덴 스톡홀름은 시간이 11시지만 이게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스톡홀름보다 동쪽에 있어서요. 보통 저녁 뉴스에, 그러니까 저녁 한 6시 반쯤 돼야 수상자를 알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보다 이제 시차가 더 늦습니다. 주로 동부 쪽에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뉴욕하고 스톡홀름은 시차가 6시간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 오는 시간이 새벽 한 5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케일린 같은 경우에는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날 자기가 좀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나 봅니다.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스웨덴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걸 자기가 자다가 못 받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못 받는 그런 꿈을 꿔서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이제 새벽 1시 반이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자고 있었는데 정말 새벽 5시에 이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아서 아주 기뻤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서멘자 교수는 새벽 5시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노벨상 받을지 전혀 꿈도 못 꾸고 그냥 푹 자고 있었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스웨덴에서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가지고 노벨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했다, 그런 인터뷰를 해서 재밌었고요. 래클리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으니까 시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전화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저녁 시간이니까 자느라고 못 받을 일은 없을 텐데 아무튼 빨리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노벨상은 우리 산소가 낮을 때, 이제 저산소증일 때 우리 세포가 그거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하는지, 이때 HIF, HIF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드실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